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민주당이 자기들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자기들이 된다고 민주당은 지금 90% 생각하는데 3년짜리 대통령 하겠다는 개헌을 받아주겠습니까? 자, 에이구. 계산이 틀리셨네요. 제 말은 우리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때 3년 안에 개헌하고 단축하겠다고 하면 그걸 받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걸 민주당 보고 받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권해서 민주당에게 3년 만에 내려올 테니 개헌에 응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를 잘 못하셨군요. 한번 들어보세요. 민주당이 지금 자기들은 90% 집권했다고 판단하는 판인데 이재명 후보가 되면 3년짜리 대통령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후보님, 또 우리가 된다고 이재명 해도 후보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난 그런 거 가지고 얄팍한 수로 국민 속이려고 하는 것도 그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국민을 속인다는 말씀이 그렇게 무슨 하지 뜻이죠? 말고 국민을 속인다는 말씀이 무슨 5년 말씀이시죠? 동안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통계가 있었죠. 우리 보수층의 72%가 이번에 한해서 대통령에게 3년 임기 단축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속아서 그러는 겁니까? 참 그렇게 결정할 것 같으면 지도자가 왜 필요합니까? 모든 것을 여론조사하고 여론조사에 맡겨버리면 지도자는 필요 없죠. 홍 후보님, 고민할 여론조사가 필요도 없죠. 아니라 저랑 대화하다가 맨 끝에 그냥 말을 닫아버리시잖아요. 제 3년 제한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깐죽거린다는 겁니다. 아, 후보님. 평소에 다른 분에게도 이렇게는 안 하셔야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한테는 안 저한테만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아, 예. 뭐 저한테는 그러셔도 됩니다. 예. 한뚜껑과 홍발정이 토크쇼를 벌였는데요. 역대 듣보잡 토크쇼보다도 못한 개막장 정치쇼를 선보였습니다. 이 둘은 국민을 즐겁게 해주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대체 이걸 누가 대선 후보자 경선 토론회라고 부를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는데요. 보다 보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실소가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이 둘은 정치를 할 게 아니라 한뚜껑과 홍발정이 함께 코미디쇼를 열어도 시청률은 기대 이상으로 나올 것 같았습니다. 대체 뭘 하려고 대선에 출마한 걸까요? 보는 내내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냥 미친 자들 또라이 둘이 앉아서 면전에서 서로에게 쌍욕을 주고받는 수준이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가벼운 자리였던가 싶어 참담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는데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는 내란잔당들의 개나 소나 대통령 출마쇼는 더 이상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수준인 거죠. 이들의 수준은 통장은 고사하고 반장 선거에도 나서지 못할 수준인 겁니다. 더 이상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었으면 하는데요. 코미디 재능 하나만큼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새 후보 모두께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최종 후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 보내지 않아 와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계속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그날 문자를 4개를 받았습니다. 사진이 있다 없다 그랬는데 이 사진 다 가져왔습니다. 이거 이재명 후보한테 90도 절하는 사진이고 그런 메가폴리스를 2년 만에 5개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홍준표 후보께서도 대구시장 경남지사를 해보셨지만 이런 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랍니다. 예? 불가능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음모론자라고 이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음모론자라는 말씀 안 되고요. 26일 국힘당은 대선 경선 4강 주자들의 마지막 합동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탄핵 반대파 둘, 탄핵 찬성파 둘이 맞붙어 지지층이 겹치는 상대를 골라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사과 여부였는데요. 한동훈과 안철수는 사과하자고 주장했고 김문수는 야당 탓을, 홍준표는 최종 후보가 되면 검토하겠다는 얼버무리기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특히 한동훈은 같은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에게 본회의장에 왜 안 왔냐고 몰아세웠는데요. 안철수는 문자 4통이나 받았다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변명하는 수준이 이 정도니 정치인 자격조차 의심스러울 뿐인데요. 또 한 번의 바보들의 합창, 별들에게 물어봐가 시작된 거죠. 홍준표는 앞서 한동훈에게 코박콩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을 복수라도 하려는 듯 이날 토론회에 한동훈 사진 여러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에게 90도 인사하는 사진을 포함해
굽신거리는 장면을 보여주며 네가 누굴 비판하느냐고 역공을 펼쳤는데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둘 다 똑같았습니다. 손잡고 동반 퇴장하는 것이 답인 거죠. 김문수는 한동훈의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대구시장과 경남지사를 지낸 홍준표도 불가능하다며 동의했습니다. 지들끼리도 2년 만에 전국을 메가폴리스로 만든다는 공약이 어처구니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김문수는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는 망언을 한 사실을 끌고 와 홍준표가 역사인식이 틀렸다며 비판했고, 안철수는 김문수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는데요. 이게 대선 후보 토론회인가 막장 오디션 프로그램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한덕수 차출론에 대한 질문에는 안철수만 기분이 언짢다고 했고 나머지 셋은 괜찮다고 답했는데요. 한덕수까지 끌어다 대선판에 세우려는 국힘당의 발상에 국민들은 이미 질릴 대로 질렸습니다. 이런 막장 토론을 마치고 국힘당은 27일과 28일 2차 경선을 실시하는데요.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50을 반영해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득표자 둘을 대상으로 3차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최종 후보는 다음 달 3일 확정되는데요. 누가 되든 경쟁력이 있을까요? 국민들은 또 한편의 내란당 정치 코미디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위헌정당으로 해산된다면 모여앉아 국민을 위한 코미디쇼를 열어줬으면 합니다. 벌써 끝난다니 아쉬운데요.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국힘당에서 누가 후보가 되든 나락은 똑같다는 사실을 말이죠. 국민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 무리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국민들은 그 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선을 딱 39일 앞둔 지금 민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분명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25일 JT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상의 3자 대결 구도에서 모든 상대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따돌리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6%에서 47%로 고정돼 있고 상대 후보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같은 국힘당 후보들을 상대로는 20%포인트 이상 벌어졌는데요. 그나마 인지도가 높은 홍준표를 상대로도 19%포인트나 앞섰습니다. 사실상 상대가 누가 나오든 상관없다는 거죠. 이미 판세가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인 인물이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7%, 한덕수는 29%를 기록했는데요. 차이는 18%포인트로 이 역시 큰 격차로 나타났습니다. 출마하나 마나라는 거죠. 한덕수가 여론조사에 등장한 것 자체가 경악스러운데요. 지금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며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대선도 직접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출마하겠다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명백한 이해충돌이고 선거 공정성 자체를 훼손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론은 그걸 똑똑히 간파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무려 58%가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한덕수는 출마 자격조차 없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출마 후 국힘당 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20%대에 그쳤고 무소속으로 완주해야 한다는 여론은 고작 7%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건 국민의 신뢰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저 다른 후보들이 너무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머지보다 나아 보여도 출마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게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는 건 정치인이라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 부적절한 인물은 어디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걸까요?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대구 경북, 흔히 말하는 TK 지역에서도 한덕수 출마에 대한 찬성 여론은 고작 33%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반대였는데요. 보수층의 핵심 지지 기반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60대, 70대 장년층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덕수가 출마하는데 찬성한 응답 비율은 30% 초반대였는데요. 즉 보수 진영 내에서도 국정 책임자가 선거판에 뛰어드는 건 아니다라는 상식적 인식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이번 여론조사는 중요한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는데요. 하나, 이재명은 현재 모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압도하고 있다는 것. 둘, 한덕수의 정치적 재등장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6일 발표한 MBC 여론조사에서도 한덕수의 대선 출마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덕수 출마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는데요. 찬성은 32%에 그쳤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 연루 의혹이 가장 많았고 윤석열 정권 실패 책임론, 대통령 권한대행 중립성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87%, 중도층의 66%가 한덕수 출마를 반대했는데요. 정치 성향을 밝히지 않은 층에서도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보수 성향과 국힘당 지지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층에서 출마를 거부당한 셈입니다. 앞서 발표된 JTBC 여론조사에 이어 MBC 여론조사까지 한덕수 출마 반대 민심이 확인된 건데요. 대통령 자리를 개인 정치쇼로 착각하는 이 현실에 국민은 이미 철저히 등을 돌렸습니다.